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슈로스 국제 마스터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K슈로스 이상길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척추측만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다 갑자기 무거운 얘기, 이게 무슨 얘기할까요? 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vicious cycle. 악순환. 자, 이 단어 자체가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좀 있죠? 사실 부정적이고요. 제가 측만에 대해서 외부 강의를 할 때나 혹은 내부에서 강의할 때나 혹은 상담을 할 때 한 번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숙연해지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관련된 것이 악순환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악순환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학생입니다. 나이는 11살이라고 할게요. 각도는 15도 정도라고 됐습니다. 아주 미약하겠죠. 제 손으로 만약에 그걸 표현한다면 각도가 없는 상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외형으로 봤을 때에도 누구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본인도 모를 거고요. 가족분들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증만에 대해서 15도라는 수치를 알게 됐습니다. 자, 이런 여학생 11살 15도 이 상황일 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입니다. 가끔 이런 곳은 있습니다. 3개월 주기를 엑스를 찍죠. 어떤 주기를 갖고 엑스를 찍고 검사를 하죠. 이런 경우가 있지만 저는 그 또한 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측만이 가장 많은 발현 혹은 가장 많은 어떤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성장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주 아끼는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묘목이에요. 작은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를 너무 예뻐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그 나무가 올바르게 곱게 자라기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고 보았더니 그 나무가 이렇게 휘어져서 있습니다. 과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나무를 정말 소중히 여기신다면 그 나무를 그냥 두실 건가요? 그냥 3개월 뒤에 무언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으실까요? 무언가 방법을 찾지 않으실까요? 대표적으로 거기 옆에 어떤 일자의 막대기를 두고 뭔가 묶어두는 지지대를 세워두지는 않으실까요? 태양을 다르게 보게끔 뭔가 조절하진 않으실 건가요? 무언가를 하시겠죠. 근데 우리들의 아이들은요, 너무도 소중하죠. 그런데 왜 약간 휘었다, 숫자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영상 중에 저는 일요일이 거의 없이 지내고 있거든요. 어디에서나 어떤 강의 요청이 들어오거나 공유하는 자리를 갔었을 때는 항상 제가 그런 자리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내용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났었을 때 너무 안타깝고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악순환입니다. 각도가 작다고 해서 그냥 둔다? 물론 연구라는 것은 연구를 하는 집단의 성향, 색깔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금 말씀드린 각도는 15도대 정도, 여학생이고 나이가 11살이라면 수치가 어떻습니까? 이 표는 그 사람들이 나이와 각도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나빠질 위험률을 퍼센테이지화 낸 겁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25%입니다. 자, 넷 중에 한 명은 각도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논문은 SRS라고 얘기하는 Scholastic Research Society에서 발표된 논문이기도 합니다. 즉, 너무 퀄리티가 낮은 논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측만을 접근할 때 단순히 척추가 휘었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옆모습 위에서 보는 회전 거기에서 좀 더 넘어가서 어떤 악순환의 관점에서 즉 그분들의 나이와 각도를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이분이 나빠질 수 있는 위험률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단 나이와 각도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까 비유 드린 것처럼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어떤 나무를 아끼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급성장기일수록 그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린 아이들이 왔었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도대의 각도는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표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꽤 많은 곳에서 성장과 관련된 관심사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죠. 저희가 키를 크겠다라고 얘기하면 주로 어떤 운동행위를 하십니까? 점프 행동을 많이 하죠. 줄넘기를 할 수도 있죠. 농구 교실을 갈 수도 있겠죠. 뭔가 점프를 해서 우리 추체 혹은 많은 본에 스트레스를 줘서 이게 수직 방향이 올라가는 거죠. 이걸 저희는 울포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떤 이런 측만에 대해서 내용을 할 때마다 이런 내용을 합니다. 측만이라는 것은 측만 있는 분들은 스페셜하다 혹은 유니크하다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울포의 법칙은 척추의 정렬이 올바른 학생분들에게는 표현되는 법칙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키를 크기 위해서는 물론 수면의 퀄리티 중요하겠죠. 영양도 중요합니다.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측만이 있다면요. 얘기가 달라지겠죠. 추체가 휘어져 있습니다. 제 손바닥 두 개가 추체라면 누르는 면이 왼쪽과 오른쪽이 다릅니다. 이 컨벤션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한쪽은 강하게 누르고 있죠. 한쪽은 강하게 누르지 않습니다. 과연 이 추체가 대칭적으로 잘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반적인 우퍼의 법칙에서 벗어납니다. 그걸 저희는 포인트 월크만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은 원인은 우리는 측만이 맞죠. 그래서 비대칭적인 압박이 걸리겠죠. 이걸 비대칭적인 부하라고 전문용어로 얘기합니다. 즉 눌러주는 힘이 다르다는 거죠. 한쪽은 강하게 누르고 한쪽은 강하게 누르지 않습니다. 강하게 누르는 쪽은 잘 자라지 않겠죠. 반대쪽은 어떻게 될까요? 잘 자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성장입니다. 즉 추체가 사각형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르지 않게 자라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두게 되면 추체의 웨지화가 됩니다. 웨지는 뭐죠? 사각형의 컨디션이 아니라 한쪽이 찌그러진 형태가 되겠죠. 만약에 그런 웨지화가 심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운동이나 어떤 보조기로서 효과를 보는 것은 거의 의미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든지 그렇지 않을까요? 몸이 안 좋은 거 어떤 타이밍,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기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관찰이라는 것도 하나의 치료 행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실제 국제 측만학회에서도 관찰, observation은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A라는 곳은 이렇게 관찰합니다. 측만 각도가 미약하군요. 15도군요.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엑스레이를 찍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집단이 있습니다. 각도는 미약하네요. 자, 엑스레이라는 것은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촬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그게 사실은 학교 검진에서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측만의 평가 기구 중에 우리가 angle of translation 이라고 하는 추체의 회전을 볼 수 있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등 높이 차이를 볼 수 있는 평가 기법이 있습니다. 이걸 정기적으로 조금 더 짧은 텀으로, 그게 일주일 텀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걸 정기적으로 관찰하면서 측만이 지금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상황이 조금 더 유지되고 있구나, 증가하고 있구나,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좀 볼 수 있는 스크리닝 테스트 기법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아이들을 조금 더 관찰 있게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일정 시간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엑스레이 찍었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불과 이 영상을 촬영하는 기준점으로 한 달도 안 된 텀에 한 아이가 측만 각도가 20도에 발견했고요. 2달밖에 안 된 시간에 40도 후반이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요? 그 부모님들은 그냥 얘기를 들은 것 뿐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어떤 다른 전문가분의 얘기를 듣고 그냥 각도 심하지 않으니까 그냥 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수술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이런 내용들이 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비셔스 사이클, 측만 있는 분들의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악순환에 관련되어서 아까 제가 표 하나 보여드렸었잖아요. 그거와 연결된 걸 하나는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순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시선을 조금 다른 데로 가볼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성인 측만입니다.
자,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건데요. 제가 측만을 처음 공부했던 꽤 오랜 시간 전이겠죠. 그때에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척추 측만이 있는데 성인이다. 성장판이 닫혔다. 보통 나이는 16세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이 각도는 더 이상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일단 좋아진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이가 일정 연령대 이상 분들 아실 거예요. 좀 우울하지만 키가 좀 줄기도 하잖아요. 압박능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 지구라는 환경에 살고 있고요. 여기에는 중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압박능인데 내가 아주 미약한 층만 있습니다. 혹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각도가 큰 층만 있습니다. 아까 그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16세 이상인 상황인데 각도가 30도에서 59도 그 사이일 때는 각도가 증가할 확률은 30%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30%라는 수치, 작은 수치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났었거든요. 30도 중반 혹은 30도 초중반 또는 후반 이런 각도의 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너무나 각도가 증가해서 그때는 정말 수술대로 가셨다는 분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감히 얘기를 합니다. 재활이라는 게 안 좋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올바른 재활은 너무나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재활은 가장 좋은 재활은 예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벤션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성이 생기기 전에 그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적절한 어떤 처치를 진행하는 것 이게 올바른 정말 제가 생각하는 선진국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비셔 사이클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 플러스 더로 해서 성인분들의 측만에 대한 내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이 잘 알려져서 정말 그 악순환에 들어가서 정말 각도가 증가하고 정말 가족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적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